축구팀들 중에는 유독 특정 클럽의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거 무슨 위성구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너네 선수 쩔더라, 특정 팀에서 많은 선수를 영입한 팀들 7팀을 준비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이 선수를 많이 빼먹었던 구단, 의외로 아스날에게 선수를 많이 내줬던 팀은 같은 런던을 연고로 하는 라이벌팀 첼시입니다. 런던 라이벌이라고는 하지만 아스날에겐 더 적대적인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첼시와는 거래가 많은 편.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선수라면 2023년 아스날로 이적해서 현재 2시즌 동안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 중인 카이 하베르츠가 있죠. 당시 아스날은 첼시에서 부진의 늪에 빠져있긴 했지만 1100억이 육박하는 금액을 투입해 첼시에서 하베르츠를 영입했는데, 하베르츠는 지난 23-24 시즌 투자가 아깝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됐죠. 그리고 하베르츠 이전에 영입해서 재미를 봤던 첼시 선수로는 15-16 시즌 영입 때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고 4시즌 동안 함께했던 페트르 체육 골키퍼, 2006년 애슐리 콜을 내주고 아스날로 합류했던 센터백 윌리엄 갈라스도 첼시를 떠나 아스날로 이적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바 있죠. 그 선수들 외에도 현재 아스날에서 임대 중인 라임 스털링, 아스날에서 3시즌째 소화 중인 미드필더 조르지뉴, 첼시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던 다비드 루이스와 윌리안까지 꽤나 많은 선수들이 첼시를 떠나 아스날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근데 뭔가 첼시에서 자리가 없어져서 아스날로 이적한 것 같은 선수들이 많긴 하네요. 추가로 이 선수들 외에도 첼시에서 임대로 한 시즌 합류했던 요시 베나윤, 첼시에서 이적해왔지만 두 팀 모두에서 별다른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던 라사나 디아라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수 숫자로만 따지면 아스날에서 첼시로 이적한 선수가 제일 많지만 선수에게 투자한 돈, 이적료로 따지면 아스날은 프랑스의 릴 출신 선수들도 꽤나 많이 영입한 바 있습니다. 물론 4명 영입했는데 많은 돈을 쓴 이유는 크게 사고친 1명 때문이긴 하지만요. 이탈리아 토리노를 연고로 하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라이벌 중에는 토리노 FC가 있긴 하지만 이 유벤투스를 라이벌로 생각할 클럽이 하나 있죠. 1990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명의 선수를 유벤투스에게 내줬던 클럽 피오렌티나입니다. 워낙 유벤투스가 이탈리아의 명문 중의 명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세리에에서 좀 잘하는 선수가 나온다 싶으면 유벤투스가 탐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많이 겪은 팀 중 하나가 피오렌티나였으니 우선 시작은 1990년 당시 피오렌티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던 어린 재능 로베르토 바조가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바조는 당시 전세계 최고 이적료라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피오렌티나에겐 나름 수익적인 이득은 있었겠지만 피오렌티나는 팀의 핵심 선수를 유벤투스에 내주게 됐죠. 그리고 바조를 시작으로 과거 세리에에 만연했던 공동소유권으로 인해서 피오렌티나에서 한 시즌을 뛰고 유벤투스로 향한 조르조 키엘리니와 파브리시오 미콜리, 이름을 부르기 어렵기로 소문난 이분, 피오렌티나의 미친 개라고 불렸던 펠리피 멜로 등 여러 선수들이 피오렌티나를 떠나 유벤투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피오렌티나가 제대로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은 2010년대 이후 팀의 밝은 미래라고 생각되는 자원들마저 유벤투스에게 내주고 나서부터, 유소년 팀에서부터 차곡차곡 성장시킨 두 선수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가 2017년에, 페데리코 키에사까지 2020년에 유벤투스로 이적하자 피오렌티나 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죠. 물론 이적료도 받았고 선수도 동의했으니 유벤투스 잘못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2022년 1000억의 유벤투스로 향한 두산 블라우비치로 그 방점을 이번 시즌 니코 곤잘레스도 추가. 확실히 피오렌티나는 팀의 에이스급 선수를 유벤투스에 뺏기는 일을 좀 많이 겪긴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가장 많은 선수를 영입한 클럽들 순서를 한번 확인해보시죠. 확실히 B클럽이라 그런지 자국 리그 팀을 제외하고도 다른 리그에서 좋은 선수가 있다면 가리지 않고 영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24년여의 기간 동안 총 10명의 선수를 바르셀로나에 내주면서 가장 위에 위치한 클럽,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이 차지하고 있죠. 2000년부터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장 먼저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선수는 97-98 시즌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주축이었던 엠마누엘 프티와 마르크 오베르마스 두 선수. 사이좋게 바르셀로나로 떠난 두 선수를 시작으로 아스날에서는 아쉬웠지만 바르셀로나에선 그보다 나았던 판브론 코스트, 아스날의 킹이자 0809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 멤버가 되는 티에 량리, 2008년 바르셀로나로 떠난 알렉산드르 흘렙, 그리고 2011년엔 아스날에서 월클 선수로 성장한 후 친정팀인 바르셀로나로 떠난 세스크 파브레가스까지 많은 선수들이 아스날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합류하게 되죠.
뭐 그 후에도 알렉스 송, 토마스 베르마일렌, 엑토르 베예린,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까지 바르셀로나는 아스날의 주축 선수들을 꽤나 많이 영입하게 됩니다. 뭐 물론 성공한 선수보다는 씁쓸한 선수들이 더 많은 감이 있지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바르셀로나도 선수 숫자로만 따지면 아스날에서 많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딱 3명만 영입했는데 그 3명을 3,300억가량, 아스날에 줬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리버풀에게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이 아주 크게 땡겨주긴 했었죠. 앞서 아스날에게 많은 선수를 준 바 있는 첼시는 그래도 팀에서 비중이 적은 선수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었겠지만, 반대로 첼시는 이 팀의 핵심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그 팀에게 눈물을 선사하게 되죠. 뭐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레스터 시티입니다. 첼시가 레스터의 선수들을 영입하게 된 이유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레스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야말로 기적을 보여줬던 15-16 시즌 리그 우승 때문이었죠. 프리미어리그라는 치열한 경쟁력을 지닌 리그에서 웬만한 B클럽도 아닌 직전 시즌 14위에 불과했던 레스터가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B클럽들이 이 레스터의 보물같은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죠. 물론 선수 숫자로만 따지면 첼시는 다른 클럽의 선수들을 영입한 경우가 더 많지만 그 면면을 따져본다면 레스터시티에서 영입했던 선수들이 더 임팩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첼시가 레스터에서 영입한 선수는 총 5명, 그중 가장 성공한 선수로 따지면 역시 레스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주축이었던 은골로 캉테가 있었죠. 2016년 레스터를 떠나 첼시에 합류했던 캉테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는 맹활약을 보여준 선수였고, 첼시에서 총 7시즌 동안 캉테는 첼시의 중원을 아주 듬직하게 지켜주게 되죠. 그런데 그 캉테 영입의 기세를 타서 첼시는 그 다음 2017년에 또 한 명의 레스터의 핵심 미드필더를 영입하게 되는데, 그 식수형은 폭망. 2020년 첼시에 합류한 잉글랜드 국대 풀백은 몇 시즌은 좋았지만 지금은 병동 신세. 레스터 최고의 재능으로 성장하고 있던 센터백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첼시에서 부상이 많았고, 이번 24-25 시즌을 앞두고 또 한 명 레스터의 핵심 미드필더를 영입했지만 이 듀스버리 홀도 지금까지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레스터의 5명을 합쳐서 한 3,600억을 바친 첼시인데 지금까지는 캉테 말고는 원금 회수가 안 됐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첼시는 레스터시티 말고도 포르투갈의 벤피카 선수들도 야무지게 영입한 바 있는데, 현재 엔소 페르난데스를 필두로 네마냐 마티치, 다비드 루이스, 하미레스, 티아고 멘데스까지 벤피카 선수들도 꽤나 맛있게 활용해왔네요. 이탈리아에서 유벤투스가 그랬다면 독일에서는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뮌헨이 영입했던 다른 클럽들 선수를 보시죠. 뭐 한 팀에서 10명 이상을 영입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적 임팩트를 따진다면 도르트문트가 가장 눈물을 흘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2011년 최고의 유망주인 골든보이 수상자이자 도르트문트의 보석으로 성장하고 있던 마리오 게체가 2013년 팀을 떠난 일. 이 이적으로 인해 괴체는 한동안 괴통수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엔 팀의 주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뮌헨으로 자유계약 이적, 이후 2016년엔 마츠 훈멜스의 뮌헨 이적까지 도르트문트는 4년 동안 공격, 미드, 수비의 핵심 선수들을 뮌헨에게 내주면서 임팩트 면에서는 최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2004년 뮌헨으로 이적한 토르스텐 프링스와 2023년 하파엘 게이루 역시 도르트문트를 떠나 뮌헨에 합류한 선수로 남게 됐죠. 뭐 당연히 뮌헨 입장에서는 전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을 테니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도르트문트가 뮌헨을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이 도르트문트도 뮌헨 선수들을 꽤나 영입한 적이 있죠. 뭐 갔다가 돌아온 선수도 포함이지만요. 그리고 처음에 보셨던 뮌헨이 영입을 진행한 클럽들 명단을 보시면 슈투트가르트와 유벤투스에서도 뮌헨은 꽤나 야무지게 영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를 살펴보죠. 마드리드의 2000년대 영입 선수들의 팀을 보시면 그 1위에는 스페인 팀이 아닌 첼시가 위치해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월클급 선수들을 선호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첼시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들어 가장 먼저 첼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던 선수는 2007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던 특급 윙어 아르연 로벤이었죠. 뭐 물론 로벤의 레알 마드리드 생활은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이후 2010년 히카르도 카르발료와 2012년 마이클 에시엔이 첼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고, 2018년에 영입됐던 티보 쿠르투아는 첼시에서 영입한 선수 중 가장 성공한 선수로 남을 활약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2019년에 영입된 선수는 패스. 그래도 2022년에 첼시에 합류한 안토니오 리디거의 영입은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에 안정감을 더해줬고, 잠시나마 임대로 합류했던 케파 아리사발라가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의 선수들을 많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너무 크게 되었던 선수가 눈물 나긴 하지만 쿠르투아랑 리디거는 제대로 건졌으니 만족할 만 하겠죠. 사실 이 분야에서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은 프리미어리그의 사우스햄튼을 아주 야무지게 쪽쪽 빨아먹은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아주 처참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이지만 사우스햄튼은 201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나름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력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팀의 비애라고 할 수 있는, 역시나 팀이 좀 괜찮다 싶으면 주축 선수들을 뺏기는 일을 이 사우스햄튼도 겪게 되는데, 앞서 그 괜찮았던 4번의 시즌 동안 사우스햄튼은 4시즌 연속으로 핵심 선수들을 리버풀에게 내주고 말았죠. 13-14 시즌 사우스햄튼이 리그 8위로 선전을 보이자 리버풀은 2014년 소튼의 수비, 미드필드, 공격 각각 핵심이었던 데안 로브렌, 아담 랄라나, 리키 램버트까지 3명이나 영입했고, 그 다음 14-15 시즌도 사우스햄튼이 리그 7위로 성적을 냈자 2015년엔 소튼의 에너지 넘치는 풀백 나다니엘 클라인을 영입. 그럼에도 15-16 시즌 사우스햄튼은 리그 6위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팀의 에이스 윙어였던 사디오 마네를 샥.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엔 리버풀 최고의 영입 중 하나인 판다이크마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샤샥. 리버풀은 사우스햄튼을 아주 탈탈 털어먹게 되죠. 이 정도면 사우스햄튼이 성적을 내는 게 불만인 수준. 그리고 이 선수들 외에도 리버풀은 과거 2005년에도 사우스햄튼에서 공격수 한 명을 영입한 바 있었는데, 바로 잉글랜드 대표팀의 꺽다리 피터 크라우치였죠. 이거 사우스햄튼 팬에겐 너무 잔인한 공격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정료는 또 열심히 챙겼으니 구단 수뇌부들은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너네 선수 쩔더라 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특정 팀에서 야무지게 영입을 가져갔던 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선수에 대한 이적료도 지불을 했고 선수도 동의한 이적이기 때문에 영입한 팀에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선수를 내준 팀들은 마음이 아팠을 상황이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